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에이전트 랜스킴입니다. 제가 하이브리드 부동산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을 가져가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들을 모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마 이것이 아닌가 해서 현재 손님들께 만족을 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직은 이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해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부동산 투자, 시세 차익과 수익을 동시에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싱글홈과 수익형 주택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글홈의 특징은 목적 자체가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보통 자가용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반적으로 시세 차익을 향해 가는 거지 이걸로 렌트 수익을 잘 벌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좋은 수익형 주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형 주택의 특징은 보통 2유닛, 렌탈을 받을 수 있는 유닛이죠. 3유닛, 4유닛. 그리고 융자 텀에서는 4유닛까지를 레지덴셜로 간주하고 5유닛 이상을 아파트라고 명명해서 지칭해서 커머셜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나 혹은 5유닛 이상은 상가에 준한 융자 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수익형 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익률을 얘기를 하고 수익률을 캡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진행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단점은 혼합한 형태의 부동산 투자라고 제가 표현해 놨는데요. 이 투자가 절대적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수익률을 비교해보고 또한 운영에 대한 난이도를 포함했을 때 이것이 가장 적합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제시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캡 레이트를 비교를 해보자면 싱글홈 같은 경우는 여기 남가주에 얼바인 쪽을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조금 더 좋은 데는 할리우드나 산타모니카 쪽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아는 선에서 얼바인에서 렌트를 본다고 했을 때 1밀리언 정도짜리 집을 사서 렌트를 놓게 되면 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익성이 2% 3% 정도 된다고 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1밀리언 달러짜리 집이 렌트가 얼마나 나가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1밀리언 달러 여기에 하나 보이죠? 1.039인데 여기 질러워에서는 렌트 비용이 얼마 나온지를 제시해 주죠. 네, 예시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뭐 더 받는 것도 있겠고 그렇겠지만 일단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먼저 캡 레이트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기 남가주의 얼바인 지역을 예로 들어 볼 때 1밀리언 정도짜리 집을 사서 렌트를 놓는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보통 여기 단지가 HOA가 있는 단지죠. 그래서 뭐 HOA 피가 뭐 400불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이고 등등등 모든 비용을 뺐을 때 캡 레이트이 2에서 3%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 주택은 말씀드린 대로 자가용이 기본적인 컨셉이고 렌트를 놓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보통 시세 차익을 보고 가는 거지 여기에서 렌트가 더 많이 나와서 가는 건 아니죠. 그 반면에 렌트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주택, 유닛 이런 것들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3%에서 5% 정도, 여기 남가주에서는 한 4% 정도면 매우 준수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주변 캡레이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자, 캡레이트이 지역이 좋고 상태가 좋을수록 캡레이트는 낮아진다. 반면에 주변 환경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높을수록 수익성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자, 얼바인을 비교했다면 여기에서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안전성이나 뭐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뭐 캄튼 지역이나 뭐 사우스 LA 아주 캄튼도 그쪽이죠. 그렇게 봤을 때 같은 1밀리언을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서는 렌트비가 더 많이 나와요. 그것은 이거 좀 쉽게 설명하면 쉬운데 그냥 말만 들어도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면 좀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도 좋고 수익도 좋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모두들 가려 하겠죠. 그러면 경쟁이 높아지겠죠.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성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가 답을 말해주는데요. 에어비앤비는 우리가 일반 렌트를 뭐 4,000불 정도 받는다고 했을 때 에어비앤비는 그로스 자체만 보자면 뭐 더블이 됩니다. 뭐 8,000불 정도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또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제가 선호해야 되는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방이 많은 겁니다.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1밀리언짜리의 3베드를 사느냐 아니면 5베드를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예로 들었을 때 만약에 내가 직접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수익률은 훨씬 더 좋아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효율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에어비앤비라는 것은 하스피탈리티, 숙박업 모든 것을 다 풀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줄수록 더 가격은 좋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그 풀 서비스를 제공을 누가 할 것이냐? 내가 직접 할 것이냐? 그러면 이거는 또 하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그리고 조금 더 스케일을 넓게 간다고 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믿고 잘 해줄 수 있는 운영자가 운영을 해준다면 그 수수료를 제외하고서라도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더 늘려가면서 발전해가는 게 있겠죠. 자, 저희 라미라다 집 여기에 보시면 근사한 집이 가운데 떡컨 있죠. 제일 끝에 위치해 있어서 주차가 용이해. 끝에 있어서 주차가 용이한 건 아닌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주차도 용이하고 저희가 현재 방 원래 5개짜리를 올해 구입한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더 좋은 포트폴리오가 있지만 그것들은 한 2년 전, 3년 전에 사서 싸게 공사할 집을 사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다가 모든 분들에게 적용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경우에 일반 렌트, 라미라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일반 렌트를 우리가 놨을 때 5베드룸에 2,300 스퀘어핏입니다. 그러면 렌트비 4,500. 뭐 아주 근사하다? 5,000을 넘지는 않습니다. 이 시세가 이 동네가. 자, 현재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평균 6,500불 이상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6,500은 저희가 비용을 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용까지 사실 뺀다고 하면 6,500에서 전기세, 물세, 인터넷 뭐 등등의 약간의 것을 빼겠죠. 그래서 한 맥스로 1,000불을 잡을게 한 달에. 자, 그래도 5,500을 가져가시는 경우에 1년이면은 55,000에다가 6만 5천. 자, 6만 5천 불 정도의 수입에서 프로퍼티 텍스를 또 빼야 되죠. 우리가 순수한 캡레이트를 가져가려고 하면 그래서 10,000불 정도 빼고 5만 5천, 6만 불, 6만 불에서 한 12달로 나누게 되면 대충 캡레이트이 5%가 당연히 넘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가지고 5%를 넘기는 캡레이트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 에어비앤비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게스트 입장에서는 액면가,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내죠. 서비스 차지가 많이 나가요.
그 중에는 인슈런스에 대한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즉 오너,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프로텍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성장하는 것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장점을 조금 더 부각시키자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 렌트를 준다고 했을 때 제가 또 추구하고 싶은 건 너무 싼 낮은 것들을 추구하면 이익은 더 좋아질 수 있겠으나 또 그에 따른 부작용들도 있음에 비해 제가 걷고자 하는 길은 조금 더 프로퍼티 컨디션을 좋게 하고 그 게스트들도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분들을 받아서 물론 그만큼 더 잘 해야 되겠죠. 저희는 잘 하고 있고 현재 슈퍼 호스트이면서 피드백 별 5개 중에서 4.8를 받고 있습니다. 0.2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프로퍼티의 컨디션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우스 LA에 방이 5개짜리 집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에 가끔씩 자주 목격되는 장면들이 이 거주비가 요새 비싸니까 예전부터도 비싸 왔었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여기에 유닛에 2가구, 3가구, 뭐 4가구, 뭐 친구들 오만 때만 다 불러가지고 살고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렌트 컨트롤 지역이 있는 시로부터 렌트 테넌트로서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그런 곳에서는 테넌트가 갑이에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어떻게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에서 렌트 컨트롤 있는 지역에 인컴 프로퍼티에 들어가시는 것은 반드시 잘 알고 들어가셔야 뒤탈이 없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줄여나가는 거예요. 없다가 아니라 뭐 이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여기서도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가능한 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확률로 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퍼티 컨디션이 괜찮고 수입도 인컴 프로퍼티에 준하는 수익을 가져가는데 이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운영자가 대신 해주고 있으니 내가 딱히 할 일은 없고 뭐 이렇습니다. 뭐 단점이 있다면 이게 뭐 숙박업이니까 예를 들면 이랬습니다. 사실 제가 운영을 하지 않고 운영자에게 맡기고 했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실망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 그리고 수입 뭐 여러 가지 차원으로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좋게 프로퍼티가 관리가 되고 그리고 운영을 해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다면 그거 한시름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수익도 괜찮고 그리고 시세 차익도 가져가고 자 지금 장점만 얘기했는데 그럼 단점이 뭐지? 단점을 얘기했었군요. 단점은 팬데믹 때 예상치 못한 이동에 대한 자유를 정책적으로 펼치는 바람에 뭐 뚝 떨어졌다. 근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이 업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더 심하게 혹은 뭐 문 닫은 그런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에 비하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월스 시나리오는 안 되면 그냥 일반 렌트로 놓으면 돼요. 일반 렌트로 놓으면 월스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인컴 프로퍼티인데 로 수입을 알고 갔는데 인컴 프로퍼티 수입이 아니라 그냥 일반 주택에 대한 수익 그러니까 수익률이 조금 낮아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프로퍼티가 날아가거나 사업을 접는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그리고 저의 손님들은 매우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프로젝트를 늘려나가고 하는 계획을 당연히 잡고 계시죠. 괜찮으면 왜 안 하겠습니까?
소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 또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제가 아직 마케팅을 안 해서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을 빌어서 저희는 어카운트가 좀 많이 생겨야 조금 더 체계적이고 비용을 낮춤으로써 저희도 좀 효율적이면서 또 수입도 더 가져가는 그런 모델로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수익형 주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부분을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예전처럼 그렇게 빡 뛸 것이냐, 사실 팬데믹 이후에 집값이 이렇게 뛸 줄은 몰랐죠. 그런데 우리가 뜻하지 않게 정부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또 잡겠다고 다시 쥐어 틀어 막으니 약간의 그런 이것의 베니핏만 보는 사람은 너무 좋았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누이 좋고 외부 좋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을 가지고 계신데 렌트를 이미 놓고 계신 분이야 그렇지만, 만약에 렌트를 놔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되죠. 오히려 이걸 해서 더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거는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 저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알아나가면서 가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려봤고요. 여기에서 하나씩 또 브레이크다운 해가면서, 그리고 또 제가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누는 시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